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9번째 한규 노트 배짱의 탄생 근원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 앞에 우리 김원아 선생님께서 지식텔링을 소심히 탈출하기라고 하셨잖아요. 이 소심한 사람이 소심함을 벗어나려면 배짱이 두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심한 사람들은 보면 결정을 잘 못 내리죠. 그리고 새로운 일에 시도를 잘 못합니다. 만약에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표가 소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해고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소심하면 해고하는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합니다. 해고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고하는 게 더 나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어차피 나가야 될 사람이라면 빨리 나가는 게 조직에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심하면 그 사람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고한 다음에 손실이 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향기 노트하고 어떻게 지식텔링이 좀 맥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짱의 탄생 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송나라 때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은 송나라에서 20년간 재상을 지낸 사람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송나라에. 이 점쟁이가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 하면 자기 점 보러 오는 그 집에 사람이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미리 이렇게 샘문으로 보고 관상을 미리 보고 이 사람이 재상감이다 싶으면 대문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고 미리 아는 거죠. 점 보러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사또 정도 하고 말겠다 싶으면 마당까지 나가고 배웅을. 이 사람이 무슨 벼슬은 별로 못하고 뭐 2방이나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마루까지만 나가고 아무런 비전이 없어 보이면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람을 척 봐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를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었습니다. 법문공이 이 관상쟁이를 찾아갔는데 관상쟁이가 방문도 안 열어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랍니다. 척 봐도 벼슬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법문공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럴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망을 해서 법문공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법문공이 다시 이 관상쟁이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원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원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의사죠. 이 당시에는 의원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물어봅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법문공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사리사욕으로 출세하려고 재상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해주고 싶어서 재상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도 구제해 주려고 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은 재상이 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재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법문공이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법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재상이 될 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나보고 재상이 될 관상이라고 하느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설명을 해줍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색상, 둘째는 골상, 셋째는 심상. 이렇게 관상은 세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색상이라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리고 골상이라는 것은 뼈를 의미합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겠죠, 당연히. 얼굴상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력한 결과. 예를 들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스펙. 학력 아니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노력해서 얻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색상이라고 하고, 골상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키가 뭐 180이라든가 아니면 뭐 얼굴이 못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내 의지대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골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심상은 뭡니까? 태도와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관상쟁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수준이라면 읽으실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상불여 골상, 골상불여 심상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상은 골상만 하지 못하고 골상은 심상만 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상 중에 최고는 뭡니까? 심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상쟁이가 이 법문공을 처음 봤을 때 넌 뭘 봤습니까? 관상을 보니까 재산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골상도 재산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심상이 어떻습니까? 재산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재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문공은 20년간 재상으로서 훌륭하게 그 임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관상은 중요한 게 아니죠. 손금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손금 본다고 손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점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점이 맞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그 점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맞다고 착각한답니다. 그 점장이한테 그런 말 안 들었으면 그렇게 안 살 건데 점쟁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점쟁이가 용하다라고 착각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누가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관상이나 손금이나 사주나 이런 걸 보고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주로 배짱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배짱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타인의 말과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은 다른 말로 하면 소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용기, 힘 이런 걸 배짱이라고 하죠. 그래서 타인의 말과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배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만약에 배짱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마 저하고 여기서 볼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제가 우리 한국 디지털협회 카페에 올려놓았던 공지문의 하나입니다. 좀 촌스럽죠. 역시 오래되다 보니까 날짜를 보시면 2007년도 10월 22일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최초로 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 페스티벌인데 그 당시엔 이름이 KBC 인재 서포터 정기 원래였습니다. 이름도 촌스럽죠. 제 사명이 인재 서포터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강의 경력도 전혀 없고 강사도 아니었고 물론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IT 업종에 있던 사람이었죠. 제 사업을 하던 IT 분야에.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최초로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죠. 아는 분들을 모아서. 그때 주변에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시작합시다. 이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회원들 좀 모이면 시작하자. 누가 온다고 벌써부터 행사를 하려고 하노? 이런 조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때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원이 모이면 행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해야 회원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배짱이 있었던 거죠. 왜? 행사를 하면 사람이 모일 것이고 그 사람이 모이면 또 다른 사람이 올 것이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타인의 시선과 말을 듣고 제가 시작한 줄 알았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일이 없었겠죠. 이게 동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으니까 온라인에서 저를 만날 일도 없겠죠. 여기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듣는 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29번째 향기 노트를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백 명이 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수백 명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왜?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배짱의 탄생 근원은 뭐겠냐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만 배짱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말 그대로 스스로 굳게 믿는 마음을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고 하죠.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포즈로
위험한 곳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매달리겠습니까? 안 떨어질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망하려고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망치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는 사람은 그 사람과 헤어질 각오로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시도하시는 분, 강사가 되겠다고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망치려고 그 일을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합니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최소한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배짱이 생깁니다. 여러분, 배짱이 생기면 결단을 내리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배짱이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장 수입이 안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어떤 사업도 처음부터 돈이 들어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장 곡선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올라갈 일이 있다는 뜻이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떨어질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배짱이 있고 배짱이 있으면 당당하고 소심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째 향유 노트 배짱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